오늘은 상가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과 최근에 개정된 세법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상가주택과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9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고율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해요. 이걸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중요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한번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칙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살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죠.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이라면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 있죠? 상가주택으로서.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커야지 전체가 비과세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 있는 질문이에요. 주택의 넓이가 상가보다 한 평이라도 크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한 평이라도 크면 되는 거고요. 1제곱미터라도 크면 되는 거고 한 뼘이라도 크면 되는 거예요. 상가주택과 주택 면적이 같다면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면적으로 상가와 주택이 구성되어 있다면 주택만 주택이라는 거예요. 옥탑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실제 사람이 살고 있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불법이에요. 무허가죠. 그러면 이것 또한 주택 면적으로 큰 거로 봐서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주의사항 있죠. 우리가 옥탑을 올리는 건 좋아요. 근데 다가구 주택 요건에는 계속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옥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되는 이 요건 자체가 계속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 옥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왜 건축법상 그 요건이 중요하냐면요. 세법에서 다가구를 규정하는 그 요건을 이 건축법에서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을 위반한다면 세법상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이 또한 주택의 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보일러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보일러실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주체는 누군지,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사항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상에 달렸던 또 다른 댓글이에요. 1층에 외부 화장실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외부 화장실, 이 화장실을 누가 사용할지가 중요해요. 상가를 오는 손님만 사용한다면 이건 상가죠. 둘이 같이 사용한다면 그러면 공통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있는 사람만 외부 화장실을 사용한다. 뭐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1층 상가, 2층 주택, 건축물 대장 면적은 같대요. 말씀하신 대로 계단이 있고 계단 밑에 창고가 있고 보일러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택 면적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법은요, 실질에 따라요. 그 요건 자체가 건축물 대장에 꼭 용도 변경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요건이 있다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계단이 있었고 이 보일러실이 있었고 이 보일러실의 에너지를 누가 공급받았고 이걸 내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냥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 그럼 지금이라도 옥탑이나 계단을 만들면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팔기 전에 방만 만들어 놓으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1세대 1주택으로서. 그렇다 보니까 이 비과세 기간만큼의 요건을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바로 팔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전 규정이기 때문에 3년이긴 한데 최근의 비과세 규정에 맞게 이 요건을 갖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 네 번째 주의사항. 1층 상가에 방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주택으로 볼지. 이분이 질문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예요. 실제 방은 아주 작지만 일가족이 거주했어요.
그건 방이죠. 근데 직원들의 휴게실이었어요. 이건 방이 아니에요. 그 작은 방에서 화장실도 없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했죠. 이건 방이에요. 이런 요소를 잘 판단해야지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2주택은 해당 안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당연히 일시적 2주택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특례고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주하는 건 규정이 약간 바뀌었죠.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섯 번째 주의사항, 만약에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예요. 중과를 적용받겠죠. 팔면. 이때 상가 부분도 중과가 적용되나요? 아주 억울하죠. 나는 지금 주택인데 비과세는 사실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주택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부분만 중과를 적용받을 수는 있어요. 요거 신고 잘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내가 신고서를 챙겨봐야 되겠죠. 주택 부분만 중과된 게 맞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 주의사항. 최근에 이게 개정됐죠. 어떤 게 개정됐죠?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됐어요. 사실 토지를 투자하는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범위가 많이 축소되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무조건 주택만 주택으로 보게 돼요. 언제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까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이에요. 아직 1년 6개월 넘게 남아있지만 덩어리가 큰 상가주택이 쉽게 거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부터 빨리 계획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규정이 바뀐다면, 내가 2022년에 양도한다면 그 세금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똑같아요. 주택은 51%, 상가 49% 사용하는 면적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이때까지는 2021년도 말까지는 전부 주택으로 보여. 2022년 이후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이 더 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도가액이 30억이에요. 취득가액은 10억이죠. 20년간 살았어요. 이때 양도세 차이. 똑같은 금액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 팔잖아요. 그럼 1억 6,500을 손해보게 되죠. 저는. 세금으로만. 그러면 1년을 기다렸다가 30억이 아니라 거기에 1억 6,500을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익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1억 6,500을 저는 돈을 더 받겠죠. 근데 저는 세금으로 1억 8,900을 내야 돼요. 손실이죠.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분명히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오르면 지금 파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지가 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오랫동안 이 땅을 보유하고 가져가고 싶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2021년까지 양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법인한테 팔면 많은 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최대한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법인은 바로 팔아도, 물론 이제 그 시점 자체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양도 차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단편적인 세금을 비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법인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자녀들한테 이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